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마감 갈수록 더 강한 힘을 보여준 우리 증시. 코스피의 강한 탄력에 오늘은 코스닥까지 함께 힘을 내준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이런 시장을 이끈 강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 더 강할 종목까지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로 딱 10일째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쉬지 않고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도 마감 들어서 더 힘을 내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 이슈 스캐너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이닉스가 이번 CES에서 차세대 반도체 풀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오늘의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HBM의 데이터 센터에 국한되었던 것들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이제 확대되어 간다. 그러니까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이랑 또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어떤 예고편 같았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그리고 나아가서 소캠. 기판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레거시 반도체 또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현재 구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숨고르기 이후에 오늘 다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네. 기간 조정이 또 마무리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여기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랠리가 이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코스닥은 2차 상승 파동, 그리고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향해서 또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미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미시장도 어제 아래 꼬리 잡히고 올라오죠. 뭐부터 올라왔어요? 반도체부터. 그리고 중소형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치고 올라왔거든요. 아래 꼬리 잡는 것들. 모든 것이 곡선이기 때문에 국장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차 상승 파동의 시작점에 맞물린 종목들. 근데 그 첫날에 기판이 올라왔다. 요거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저희 종목 상담하면서 기판 쪽 관련해서는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이닉스와 오늘 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관련 소부장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급 포착되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참여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의 기사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한때 이제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다시 개발을 하고 또 알래스카 LNG 이 인프라를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제 이 자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변 국가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여러 가지 좀 콜을 보냈지만은 즉각적인 답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이 한미 동맹 차원의 상당히 좀 이 기여를 하는 모습으로 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 주가요. 일단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었다기보다는 전 두 가지 측면에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결단력이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 미국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었던 기업이 현대차 그룹, LS 그룹, 포스코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주요 국가가 준비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포스코에 대한 결단력에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
긍정적인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그룹사들에 대한 출사표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주사의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그룹사들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또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경락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증시에 대한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뉴스가 또 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 시장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에 또 기여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포스코 그룹주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오늘 시장 관전평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뜨겁게 달군 이슈와 한 줄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시즌 1 때 소개해 주신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7월 14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죠. 원익홀딩스 정말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 746% 강한 상승률이고요. 현대문백스 493%, 코리아 서키트 역시나 400% 넘는 상승률, 코세스, SPG, TLB 역시나 200% 넘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즌2 보물상자도 열어보겠습니다. 11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죠. DIC 106%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86%대, PS 일렉트로닉스, 에이펙트, 제주반도체, 원익홀딩스 오늘도 탄력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가져와 주신 시즌1, 시즌2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탄력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방송에서 시즌 1 종목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작년 CES 때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젠스랑의 입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수혜를 보는 것들이 이런 수익률을 보여준 거예요. 원익홀딩스 뭐 746%, 현대무백스 493%. 네. 엄청난 수익률이죠. 근데 요번에 CES 때 젠스랑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대강연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에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 드리려고 하니까 네. 이번에 코엑스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뭐 원익홀딩스 여전히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또 치고 나가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코리아 서키트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시즌 1 때 매수했던 데가 여기 7월 달이었으니까 여기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만 얼마짜리가 지금 5만 원이 왔으니까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추가적으로 오늘 수급을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판으로 자금이 또 이동하고 있는 거. 지금 로봇과 기판 두 가지 트랙이거든요. 이 두 가지 트랙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 유지하거나 신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특히 기판이 치고 나오고 있는 부분, 오늘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야기들 많이 드릴 겁니다. 자,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현대무백스, 제2의 코리아 서키트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를 알면 또 미래가 보이기 마련이죠. 네. 오늘 또 미래를 더 탄탄히 준비하기 위해 시즌 1 때 종목부터 전반적으로 리뷰 도와주셨는데요.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율전님께서 괜히 반버지가 아니다라는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시즌 1, 시즌 2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니까 반버지의 위험을 더 느끼게 되는 종목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네. 종목들도 리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12월 3일에 소개해 주신 그 종목입니다. 현대광무백스, 현대무백스 벌써 176%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SOS랩, 아주 아이비투자, 뉴로메카, LS 티라유텍, 포스코 DX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종목들이 네. 오늘도 탄력 보여주면서 리뷰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당연히 강한 탄력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건데 현대무백스, LS 티라유텍, 네. 뭐 뉴로메카, 포스코 DX 이 종목들은 거의 약간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트죠. 네. 세트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현대광무백스입니다. 네, 현대무백스가 오늘도 새롭게 급등세가 나와가지고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또 급등세가 나왔어요. 일단 트렌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현대무백스는 올해 시간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꺼내봐야 되는 거 이해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수익률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 무벡스를 설명하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고 현대차 그룹, LS 그룹, 포스코 그룹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제가 이제 섹터를 먼저 잘 선택하자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포인트로 해서 로봇주들 그냥 로봇주가 아니라 대미 투자에 대한 로봇주들이었어요. 주요 그룹사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제가 이야기 들었던 종목들은 한 번씩은 상한가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 무벡스는 정말 큰 상승이 나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올라오는 동안에도 오늘도 좋다, 오늘도 좋다, 오늘도 좋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했던 것 맞아요.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LS 티라유텍이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로메카가 상한가를 갔죠. 맞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포스코 DX가 아. 상한가를 갔습니다. 맞아요. 우선 이제 오늘 장에서 포스코 DX가 크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포스코 DX의 움직임이 시작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연출되었는데요. 사실 주가에 대한 차트 위치는 박스권으로 만들었었던 위치를 지지하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가 이제 이미 많이 걷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세에 대한 위치가 상한가까지 도달한 것인데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미 투자로 그룹에 대한 체질을 바꾸면서 준비하는 그룹들, LS, 포스코, 현대차, 그리고 주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이 스마트 팩토리. 앞으로 더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더 있는데요. 그 내용들 저도 역시나 이번 주말에 있는 대강연회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이강무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로봇주들은 다 한 번씩 상한가를 갔었네요. 상한가에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인데 주목해볼 키워드 대미 투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회가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도 탄력 이어간 종목들 리뷰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지금 시장 중소형주들의 시장 분위기 바뀌고 있다. 이제 뭔가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중소형주들 기회 어디서 더 찾아봐야 할지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더 꼼꼼한 전략 어디서 소개를 해주실지 이경환 대표님 언제 어디로 가면 되죠?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판 중심으로 해서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걸 다 유튜브에서 얘기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대강연회 때 또 이야기 보따리가 진행되니까 그때서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유튜브 내일 오후 1시에 또 들어오시면 시장 판세가 내일은 또 전공정 쪽이 살짝 보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평일날 진행하는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이경락 대표님과 꼼꼼한 무료로 또 함께할 수 있는데요. 꼼꼼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속해서 대강연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두 분의 얼굴을 실물로 네. 확인할 수 있는 대강연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저희가 마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AS 맛집이기도 합니다.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만큼 빨리 올려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금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 단연 눈에 띄고요. 현대차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CES 이후 계속해서 뜨거운 로봇, 또 작년 이맘때의 영광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조선도 특징 섹터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두 분이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TMC, 코세스, TLB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플리토, 현대제철, 심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이경락 대표님. 저는 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또 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시즌 1 때 뭐 코세스나 TLB도 거의 300%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코세스가 296%, 네. TLB가 217%였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시즌 2에도
그 랠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 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1 때의 영광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의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수급 포착에 대부분 좀 떠서 진행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직 뜨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선별해봤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더 기대되는 종목들, 두 분의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TMC예요. TMC. TMC는 기판이 아니라 전공정이거든요. 이제 전공정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지금 전공정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후공정만 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고민 제가 다 듣게 되거든요. 전공정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런데 주식은 재미나게 또 후속타로 전공정이 갈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게 내일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TMC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3분기 어닝 믹스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3분기 어닝 믹스 종목이 빠졌다 무조건 매수 기회라고 얘기했죠. 자, 4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을 거고 TMC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자, TMC는 대한민국 특수가스 전문 기업이에요. 특수가스는요, 증착과 식각 등 반도체를 처음부터 만들어갈 때 전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예요.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낸드가 고단화되면 될수록 가스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보다는 가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식의 시대라고 이거를 이야기하는데요. TMC가 바로 거기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못 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큰 시세 만들어 놓고 주가가 빠졌죠. 빠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3분기 어닝 미스 소재 기업들이 많았다. 바로 동사도 3분기가 어닝 미스였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근데 4분기 때부터 서서히, 자, 보통 소재 기업은요, 반도체 완성 기업들이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1분기 정도 뒤늦게 실적이 붙거든요. 그리고 설비 투자를 확대해가지고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면 실적이 점프업을 합니다. 바로 TMC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자리는 굉장히 이쁘거든요. 서서히 힘을 모으고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은 서서히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터지게 되면 대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잘 가지고 나왔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종목입니다. TMC. 이제는 전공정의 시대가 왔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TMC 전공전 안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커지면서 기기마다 이제 이 AI가 탑재되고 그 또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터치를 하면서 조작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전에서도 이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만 쓰고 있지 않죠? 그쵸.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CS를 통해서 다국적 언어를 탑재한 제품들도 많이 소개됐어요. 그런 다국적 언어를 탑재하는데 언어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바로 이 플리토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언어 데이터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이 문자를 바꿔주는 번역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역의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연어, 자연어에 대한 부분들, 사투리도 이제 통역해줄 수 있는 네. 또 주요 국가들마다 또 사투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또 언어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서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플리토가 많은 국가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미래 성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 연말 때까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고 지금은 이제는 이평선과 함께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때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큰 추세에서 왔을 때는 N자를 그릴 수 있는 위치를 기대해 보자. 저점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리토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네. 시즌2 시작하고 바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수익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또 상승 초입에서 소개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언어가 가장 어렵나요? 아나운서님 이렇게 물어봤던.
맞죠? 정말 잘하시는데요. 알아보라고 또 이야기해 맞아요. 주셨던 그 종목입니다. 플리토 네. 지금부터 다시 주목해 볼 때가 왔다.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아, 이게 코세스인데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모른다. 이게 과거에 막 올라갈 때 이게 거의 300% 가까운 수익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시즌 1 때. 근데 지금 또 들고 나왔어요. 네. 아, 드디어 이제 왜 올라갔는지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그 주가 모멘텀은요. 제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 금단 현상에서 현상으로 그러니까 좀 양해를 아실 부탁드릴게요. 분들은 또 아시더라고요. 예, 유튜브에서 또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코세스가 처음에 올라온 거는 대규모 수주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블룸에너지라고도 아시죠? 글로벌 전력 에너지 절대 강자. 그쪽에 자동화 셀 관련된 전극 자동화 셀 관련된 대규모 수주가 있었어요. 요게 전력 인프라 쪽에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코세스가 또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세스는 레이저 응용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전력 대란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구나. 뭔가 새로운 매출처가 만들어졌다. 블룸에너지 일단 체크. 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거든요. 예, 오늘 길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4로 넘어가면서 후공정 장비를 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코세스의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HBM4의 수혜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하다 보면 하나 알게 된 게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 또 대만의 오사트 업체들로 지금 레이저 응용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국내에서는 DIT 그리고 코세스가 있어요. 코세스가 또 여기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LED. 아니죠. LED 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XR 글래스에 들어가는 LED 도스 장비를 또 동사가 레이저 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요게 삼성전자 쪽으로 지키면서 삼성의 XR 글래스 시대, AR 글래스 시대에 수혜주로 떠올 수가 있어요. 와, 종합 백화점이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매기가 들어온 거고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차 시즌 때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시즌 1에서도 지금은 서서히 이제 시즌 2로 넘어오면서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살짝 고개 들고 있는 모습.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요걸 일단은 포착을 했고요. 자, 점진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살짝 고개 들고 있는 모습. 요렇게 하다가 또 터지게 되면 시즌 1에 또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시가총액 4천억이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세스 작년 7월부터 30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죠. 제가 언제 가져와 주셨나 지금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작년 7월 11일에 네.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정말 3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상승 시그널 또 기가 막히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코세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고요. 이강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좀 보여야 되는 프로그램에서 네, 현대제철을 갖고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 철강 종목들을 갖고 네. 왔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 이 철강 회사가 미국에서 이제 제철소 건설을 준비를 합니다. 일찍이 지난해 정의석 회장이 트럼프와의 대담 중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다가 제철소를 짓는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현지에서의 공급망을 좀 갖추기 위해서 제철소를 건설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기존의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보틱스와 같은 피지컬 AI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이제 자율주행 또 시범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철을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현대제철과 포스코 그룹주가 합작해서 제철소 건립을 준비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지분 투자는 현대제철이 합니다. 일단 현대제철이 이렇게 대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현지에서의 공급만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에서 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올해 연중의 실적 중에 상당 부분을 관세로 뱉어내는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서 공장 짓고 거기에서 공급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미 투자에 대한 색깔과 함께 또 미국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에 대한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철강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과거보단 떠 있는 위치를 잘 고수해 주었고요. 이번에는 저점 지지하면서 이와 같은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제는 추세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길목의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와서 로봇주 이야기할 때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건네드렸죠. 네. 실질적으로 대미 투자로 진행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저점에 대해서는 가격 진입이 상당히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의 전환의 시작 지켜보자. 현대대철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TLB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종목도 시즌 1 때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 아닙니까? 네, 이것도 270%인가요? 맞아요. 네, 217% 수익이 났었네요. 네. 이제 또 볼 때가 됐어요. 아, 원래 간 놈이 더 가고 그 주도주는 바뀌지 않거든요. 대마불사라고 해가지고 TLB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메모리 모듈 가격이 올라간다 이 얘기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일 거예요. 뭐 돈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기판 업체가 힘들다? 가격 상승이 더 무서워요. 지금 디램 모듈 가격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바로 젠스랑이거든요. 요번에 CES에서 베라 루빈 얘기 나왔죠. 베라 루빈 얘기뿐만 아니라 컨텍스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패키징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TLB와 같은 SSD 같은 경우에도 TLB가 세계 최초로 이제 모듈화 시킨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지금 디램의 고단화가 뭐 몇 층까지 쌓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혜주로 조립의 수혜주들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TLB는 생산 캐파까지 또 그 4분기 때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까지 좋을 수밖에 없다. 일단 그거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캠입니다. 소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캠에 납품하는 업체는 잠시 후에 이강문 대표님이 또 얘기할 거예요. 하나 또. TLB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소캠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B2B로 서버 쪽에도 소캠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 대박인데 점진적으로 커지겠는데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B2C로도 커질 거예요.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디지트를 뜯어보게 되면 그게 이제 머신러닝 시켜주는 PC거든요. PC의 핵심인데 거기에 소캠이 들어가요. B2C로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 얘기가 정말 어렵죠. 유튜브에 들어오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아무튼 TLB가 지금부터 볼 때는 됐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었습니다. 자, 시즌 1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자, 옆으로 계속 기다가 엄청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죠. 기간 조정이 길었다. 뭐죠? 상승 탄력도 굉장히 클 거예요. 자, 요거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외인과 기관 동시에 들어오는 날이 나를 기다렸고요.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날이 왔다. 오늘부터 1일 차트 완성이 됐다.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TLB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이광문 대표님의 마지막 네.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이경락 대표님이 살짝 스포해 주셨죠. 네. 소캠 매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심텍입니다. 심텍. 이 종목은 이경락 대표하고 저하고 네. 참 애정하는 종목 중 애정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텍으로 또 오랜 시간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저도 이제 심데코의 창시자로서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인터넷 사이트에 심데코 이강문하고 치시면은 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심텍, 대덕전자, 코레서키트 참 애정하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그 애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모 상담으로 해서 중요한 자리에서 툭 떨어지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게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심텍에 대한 추이 걱정하지 말자. 물론 이제 이 올라오는 속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오늘 확실하게 자리를 다시 복귀하면서 또 한번 심텍에 대한 위치를 보실 때가 왔다. 심텍 앞에서 이제 이경락 대표가 이야기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칩 형태뿐만 아니라 소캠에 대한 기판 투자자로서 상당히 좀 이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이수페타시스, TSMC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밸류체인에 이제는 심텍이 제2
이수페타시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맞아요. 소캠이라는 반도체는요, 사실 대체 자원이 아니에요. 정말 필수의 기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우주항공, 우주통신에 대한 부분 안에서도요, 소캠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양산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주요 기업의 납품을 준비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심텍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텍은 사실은 여러 이 고부가 제품들이 있습니다. GDDR-P라든지 아니면 GDR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CSP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때가 또 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심텍에 대한 주가 흐름 꼭 주시해 보자라고 얘기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이 딱 들어왔을 때가요.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지키던 위치를 내렸을 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았을 때 이뻐 보이진 않지만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인데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자리를 잘 다지고 오늘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위치를 회복을 했어요. 무난하게 박스권 상단까지는 1차적으로 쉽게 올라갈 것 같고요. 저는 신고가 돌파도 기대하면서 들고 갈 겁니다. 오랫동안 지켜볼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경락 대표님이야 심텍하면 태기 아버지로 또 유명하시고 심데코의 창시자 이광무 대표님 제가 방금 네. 검색해 보니까 21년 방송 영상이 있네요. 22년도인가요? 21년도. 21년도요? 네, 그러니까 최소 5년 전부터 심텍을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반기까지 주가 좋은 흐름 기대해 보자. 심텍 지금부터 다시 보자. 투자 네.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됐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한라캐스트부터 셀바스 AI까지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 오늘도 눈에 띄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데 뭐 매도 타이밍 궁금한 종목도 있는 것 같고 더 담아도 될지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께 네. 먼저 상담 요청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학 소재 쪽, ENF 테크놀로지 네, 신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상담 끝. 상담 끝. 네,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SNS 텍이 새롭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FST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 그때 떴던 것이 애국 테마 기억나시나요? 네, 애국 테마가 또 왔었을 때 네. 그때 이제 화학 소재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고순도의 불화수소부터 해서 또 에칭가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가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사실 시장에 대한 위치는 솔브레인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좀 이미 시장을 좀 잡고 있지만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한삼성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의 연계를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또 새로운 이 공장 증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화학 소재에 대한 이 준비는 사실 여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제 이경락 대표가 이런 얘기했었죠. 이제는 건식의 시대이다. 그리고 이제 그 건식에 대한 배경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미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화학 소재인데 기존에 있었던 불화 아르곤 공정보다 EUV 극자 자외선 공정이 화학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와 같은 화학 소재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장기적으로 지금도 보셔도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이번에 테일럿이 이 팹에 들어가는 주요 기업들의 한 기업으로 또 주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은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단식 상승이 좀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가격 지지도 45,000원, 46,000원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었으니까요. 천천히 이 구간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진입 콜. 콜, 알겠습니다. 화학 소재 기업들 반도체 미세화 과정 속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만큼 신규 매수 가능하다. 모아가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한라캐스트 좀 설명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 부품을 딱 뜯어가지고 보면 로봇 부품이랑 똑같다고. 맞아요. 예,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라캐스트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 원래 기업인데 뭐 여러 가지 복합 소재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이게 로봇 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런 류의 종목은 실적은 받쳐줍니다, 원래. 근데 실적이 크지는 않아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자동차가 전장으로 더욱더 변화하고 전장 소재를 또 만들다 보니까 동사가 그리고 로봇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스토리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매도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지컬 AI 시대가 내가 몸으로 느껴질 때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왔을 때 파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라캐스트 지금은 홀딩 조금 더 끌고 가자 전략 챙겨주셨고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광훈 대표님 어떤 카카오페이고요.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나면 아마도 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내수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정책, 또 한편으로는 증시 부양 정책과 같은 집안 단속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수에 관련된 정책들 중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원활한 무역 활동에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만드는 것을 상당히 중점을 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번 달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중은행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 해도 좋다라고 승인이 나왔고 대신에 이제 시중은행에 대한 중심으로 하겠지만은 기술 기업들에 대한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가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시장에 대한 저변이 넓은 기업,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유명한 기업일수록 더 큰데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미 상당히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곳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카카오페이도 수혜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견주어 봤을 때는 지금은 네이버에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때에 있어요. 네. 아무래도 국가대표 AI에 대한 이 발표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없지만은 네이버는 또 그 뉴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양사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좋아? 당장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괜찮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정책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일단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큰 움직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1월 달 대장주 역할을 못했어요. 다른 종목들은 이따금씩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얘는 잘 못 갔거든요. 대신에 현재 위치는 가격 지지를 꼭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8,000원, 46,000원 이 정도의 가격대를 꼭 지지를 해주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는 뉴스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지지 못한다라면은 비중 관리부터 해서 다시 모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곧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제 플랫폼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멀리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내수 정책과 관련된 스테이블 정책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지만 지금은 가격 라인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할 때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지 라인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어떤 종목?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이경문 대표님 빠르게 할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KTNG 할게요. KTNG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은 vs 그냥 그런 어. 어떤 주식인지 예,
답을 드릴까요? 그냥 그런 주식이에요. 아,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 내기도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담배를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네. 금단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 일부러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알고 올리신 것 어떻게 또 같아요.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일부러 저 먹이려고 지금. KT 엔진은 아무튼 전자담배 쪽에서도 매출이 최근에 많이 지키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도 탄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장성의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배당주로서 투자 매력도 있고 다 좋은데 과연 이것이 지금 가장 현명한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오히려 한국전력이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배당주로서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도 한국전력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답답하죠. 옆으로 계속 기면서 뭐 자산가치주 떠오르면 더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한국전력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종목 설명드렸는데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센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전력이 더 매력적이죠. 한국전력도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어차피 전력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AI 시대의 또 하나의 수혜주로 소버린 AI에 관련된 종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탄탄하고 배당의 매력까지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워낙 추세가 또 살아있는 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KTNG보다는 한국전력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이광우 대표님 한 네. 종목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셀바스 AI 볼까요? 셀바스 AI. 언제 시동을 걸까요? 사실 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잠재적인 모멘텀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앞으로 중요한 이 제품이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탑재를 무슨 챗봇처럼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OS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이거를 B2C가 아니라 B2B로 갔을 때 애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현장 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상이에요. 그러려면은 주요 국가, 주요 지역에 공급을 해줄 것이고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터치나 이런 조작이 아니라 음성으로도 대화가 될 거예요. 그런 음성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셀바스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 뉴스가 좀 더 크게 부각될지는 저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주가에 대한 위치는 지금은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다중바닥 만들었던 위치가 과거에도 지켰던 위치라서 한 번쯤은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는 매도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타이트하게 좀 봤을 때 11,500원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러프하게 견뎌보겠다 하신다면은 11,000원 정도의 위치에서 네. 비중 관리를 먼저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랜 시간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재료가 있으면 언제 또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기업이기도 한 만큼 매물벽이 있는 11,000원, 11,500원 정도에서 비중 조절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셀바스 AI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큐렉소, 레인보우 로보틱스, NH투자증권, 심텍, 나우 로보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모든 종목이 세 박자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심텍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큐렉소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픽, 심텍부터 4가지 키워드 만나보시죠. 메모리 패키징 1위, 컨택, 소캠2, 베라루빈, 수혜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왜 태기 아버지는 안 하셨어요, 키워드에? 너무 또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이기도 했죠. 더 그러니까 잘 원래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네. 종목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잖아요. 종합포착. 그래서 이강무 대표가 먼저 해가지고 이거 빨리 했대 했더니 또 종합포착에 떠가지고 5종목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심택을 선택했고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이러면. 또 이광무 대표가 또 다 얘기 잘 해놨으니까 저는 네.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요번에 젠슨랑 그 CES 보게 되면 S 컨텍스트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도 이 얘기했어요. 지금 그 제미나이나 챗GPT가 달라진 기존의 것과 가장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면 어제 물어본 거랑 연결해서 대답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의 데이터가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SSD를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 SSD 컨트롤러의 절대 강자가 또 심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체크. 또 베라 루빈을 제가 또 뜯어가지고 그 그림을 보게 되니까 소캠도 들어가고 LPDDR도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SSD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심택은 LPDDR과 GDDR 글로벌 최강자예요. 글로벌 1위입니다. GDDR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70% 차지하고 있는데 GDDR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율주행 뭘로 가요? 카메라로 가죠. 그러면 카메라를 머신러닝 시키기 위해서는 GDDR을 심어서 데이터화해야 돼요. 그래픽카드의 최강자가 심택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원래 짝꿍은 심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넘어갈까요? B2C로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포텐이 터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강무 대표가 말한 얘기에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심택은 뭐 고를 게 없어가지고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댓글에 우리 시청자분들 파이널 픽 종목할 때 꼭 겹치는 거 안 고르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된다고 두 분이 함께 골라주시면 저희는 더 믿음이 간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두 분이 또 주목하는 종목 심택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짧고 굵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강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이었죠. 큐렉소에 대한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술 로봇부터 AI 네. 수술까지 4가지 키워드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는 로봇주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아서 제가 콕 집어서 뭐 밸류체인 그리고 대미투자 이런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큐렉소와 같은 이 수술 로봇도 주목받고 있고요. 서비스용 로봇도 좋고 어떤 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키워드 나오면은 일단 한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과거에는요, 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해외 진출해서 주요 국가가 인도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 대한 경기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좌지우지됐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진출과 유럽 시장 진출과 동남아시아의 진출을 새롭게 구상하면서 여러 국가에 대한 품목 허가도 많이 따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 본다면은 한 곳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는 좀 다변화되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큐렉소에 대한 주가 흐름은 일단 박스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동시키면서 레벨업 되고 있는데 연말 때 만들었던 박스권과 현재 만들어지는 박스권 이번에 오늘 양봉 뽑으면서요. 박스권 상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를 한 번 더 해보이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했을 때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 픽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댓글 보니까 우리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 유튜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뭐 하원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이경락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함께합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언제든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이강무 대표님의 네.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할 네. 수 있을까요? 제 실물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아유. 네, 그래도 직접 만나 뵈면 또 반가움이 있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코엑스에서 대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연자니까요. 여러분들 또 부지런히 일찍 오시면은 저하고도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현대광무백서 소개드리고 LS 티라유테 그리고 뉴로메카 그리고 오늘은 포스코 DX까지 모두 다 연타석 잘 치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실제로 보면 기운이 남다르십니다. 실제로 보면은 더 선물 같은 이야기와 함께 기운까지 팍팍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광무 대표님은 10시 첫 타임이라고 하셨고 우리 이경락 대표님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였죠? 네, 이번에 코엑스 컨퍼런스룸 네. 401호 제가 10시 50분이에요. 이강무 대표가 1부, 제가 2부입니다.
종목쇼가 다 잡았어요. 전반전은. 그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오십시오.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립니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즐거운 시간. 또 제가 또 강연할 때 엄청 웃기거든요. 네. 배꼽 빠지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4시에도 이렇게 유머 있으신데 유튜브 때 더 웃기시고 강연할 때는 더더 웃기시다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가 준비한 무료 강연회입니다. 2026년 증시 대전망 강연회가 1월 17일 토요일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들이 쉬지 않고 여러분의 26년을 위해 아낌없는 전략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이광호 대표님은 10시부터 26년 실패 없는 템베거 섹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경락 대표님은 바로 다음 타임인 10시 40분부터 26년 반도체주 핵심 투자 비법에 대해서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26년 성공 투자를 위한 알찬 투자 전략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